자, 이번에는 가을의 목을 보겠습니다. 가을은 뭐죠? 신유술, 금의 계절이죠. 금. 자,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금금목을 하겠죠. 금금목. 금은 그럼 뭐예요? 금을 좀 제어를 해줘야 되겠죠. 금을 극하는 건 뭐죠? 화극금이죠. 그렇죠? 그래서 화를 써서 금을 좀 눌러줘야 목이 금한테 덜 시달리겠죠. 그렇죠? 또 수가 있어도 금생수로 기운을 설계시키고 수생목으로 이렇게 생을 해줄 수도 있겠죠. 토는 토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토는 토생금으로 금을 오히려 생해줘서 극을 하고 목극토로 극을 해야 되니까 힘이 더 딸리는 거죠. 그래서 토는 마땅하지 않고 금은 화가 있어야 될 거고, 가을철에 수도 괜찮을 것 같고, 금생수로 기운을 설계시키니까. 그래서 역시 수화가 좋네요, 나무한테는. 자, 이렇게 보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이시로 생각하잖아. 이게 맞는지 볼게요. 자, 추월지목. 가을달에 나무는 기점처량. 기가 점점 처량한다는 거죠. 처를 쓸쓸하다, 처량 맞다 그 말이죠. 쓸쓸할 처에 서늘할 양자예요. 우리가 점점 기가 처량 맞은다. 우리 가을 되면 어떻게 해요? 처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차가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해요? 모양이 점점 조패. 시들조자에 패할 패자예요. 점점 모양이 시들자. 우리 어떻게 해요? 낙엽 나뭇잎도 시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점점 이렇게 패한다. 우리 사람 인생도 마찬가지죠. 가을 계절은 쓸쓸해지고 나뭇잎 많이 얼굴도 쪼글쪼글해지고 그렇죠. 초추시지. 자, 초가을이니까 아직은 뭐가 있겠어요? 열기가 좀 있겠죠. 열기가 좀 있겠죠. 우리가 앞에 초추는 뭐 있었죠? 초추는 봄의 초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아직은 생각이 안 나는데 유전 이게 나왔었죠. 아직은 남아있는 한기가 아직은 오히려 존재한다 그랬죠. 초봄은 그래서 입춘에서 우수까지 그 초봄의 짧은 기간 동안은 어떻게 된다? 한기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초추는 뭐였죠? 여름에서 막 이제 가을로 온 거니까 뭐예요? 아직은 화기가 남아있죠. 그래서 화기미제. 화기가 아직은 제거되지 않았다. 그 말은 화기가 아직 가시지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을 초창기 때는 화기가 남아있으니까 더욱 반가워해. 뭐다? 수토이상륜. 수와 토가 서로 상륜하는 것을 반가운다. 자, 가을에 금이 있는데 목이 있어요. 근데 화의 기운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수가 있어서 좀 적셔줘야 되겠죠. 그리고 토가 있어서 화의 기운을 설기시켜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수, 토가 있어서 서로 서로 불려줘야 된다. 서로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죠. 중추지령.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초는 그러면 우리가 입추가 되겠죠. 입추. 자, 이 정도. 이게 중간이 우리가 중간에 많다고 그랬죠. 자, 중추지령. 이 가운데 이 가을의 중간의 시기에는 가운데 중간에 그러한 달에는 과실이 열매죠. 열매가 이성실 이 뭐죠? 내시 듣게 되는 과일이 잘 여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어해요. 뭐다? 강한 금을 얻어서 이 수삭 닦고 뭐예요? 삭은 뭐죠? 이 깎는 거죠. 닦아서 닦는다는 거죠. 뭔가를 좀 쓸모있게 잘 다듬을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지금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잘 깎고 다듬기를 역시 원한다. 열매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닦아서 다듬고자 한다. 수삭이죠. 깎을 삭자니까 닦을 숫자에 수삭, 깎을 삭. 그다음 여기 보면 상강을 볼게요. 상강.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여기 보면은 입춘이고 가을은 입추가 있죠.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할로, 상강 있죠. 자, 이게 됐을 때 상강은 여기가 있죠. 자, 상강. 자, 우리가 아까 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봄에 이야기할 때 얘가 뭐죠? 입춘이라고 했어요. 입춘. 그리고 얘가 우수였죠. 이 사이가 뭐라고 했죠? 이 사이가 초춘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고구가 있었죠. 여기 보면 고구가 있었죠. 고구. 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말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가을도 자, 이게 뭐가 있어요? 입하죠. 입추죠. 입추에서 뭐가 있죠? 처서가 있죠. 이 사이가 초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초추. 그 다음에 말이 뭐죠? 상강이 뭐죠? 여기죠. 상강. 상강을 기준으로 요 이유가 말이 되겠죠. 추말. 이렇게 본다면 여기는 뭐다? 중이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상강 후. 자, 상강 여기 있죠. 상강.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 후에 불이 수성. 이 이후에는 뭐예요? 해자축을 올리니까 뭐 이때는 차가워요. 차갑습니다. 차가우면서 뭐죠? 수유의 계절이에요. 차갑습니다. 이때 물이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물이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물이 많으면 수성, 물이 성한 즉, 물이 왕성한 즉, 목표. 이제 뭐죠? 표는 떠다니는 거죠. 둥둥. 표로 한다고 그러죠. 둥둥 떠다니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주 용어에서 수가 많으면 어떻게 일반적으로 목은 어떻게 된다? 뜰부자라고 했죠. 목은 둥둥 떠다닌다 그랬죠. 수다 목부. 수다 목표도 마찬가지겠죠. 표로 한다 그 말이니까. 그러니까 수가 많으면 목이 둥둥 떠다니고 수다 목표 역시 표류하게 된다 그 말이죠. 한노가 여기 있죠. 자, 9월달에 한노절은 또한 희화염 춥잖아요. 가을철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가을 끝자락이기 때문에 역시 화에 뜨거 그런 것을 뭐다? 그리워한다, 희망한다, 바란다 그 말이죠. 화염즉 화가 이 뜨거운 즉 뭐다? 목이 실하게 된다. 그렇죠? 목이 실하게 된다. 목이 많고 목이 많으면 유다제지미 무슨 말일까요? 자, 기본적으로 이 신유술 가을은 뭐다? 금의 계절이에요. 금이 강한 거죠. 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충분히 금이 강하기 때문에 목을 어떻게 해요? 따듬어진다고 그랬죠. 아까 말하면 탁삭 그랬고 여기서는 뭐라고 했죠? 아까 여기서는 탁삭이라고 했고 앞에 봄에는 탁삭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앞에 뭐라고 그랬죠? 잠깐만요. 수삭이라고 그랬죠. 수삭, 까끌삭, 수삭이라고 그랬어요. 수삭. 따듬는다 그랬죠. 따듬는다. 근데 어쨌든 목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목이 많아도 어떻게 돼요? 목을 충분히 따듬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지. 자, 이 목을 잘 따듬어서 어떻게 해요? 목이 쓸모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아름답다 그 말이죠. 목재가 쓸모가 있게 된다. 아름다워지는 일이 있게 된다. 토후. 자, 이번에는 토가 많으면 무자임지능. 자임 뭐죠? 스스로 뭔가 자기 역할을 맡는 거죠. 자, 토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토가 많으면 토생금으로 토가 너무 금이 강해지죠. 그러면은 목이 강하게 극을 받고 또 목극토를 해야 되는데 목이 어떻게 해요?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토가 많으면 금의 기운이 왕성해지고 어쨌든 목의 입장에서 보면은 금이 너무 강해지는 것은 스트레스만 쌓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특별히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토후 토가 너무 두터우면 어떻게 된다? 무자임 스스로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능력이 없다. 목이 있는데 금의 기운이 이렇게 강한데 여기에 토도 강하면 토생금을 해서 극을 받아서 목이 점점 줄어들고 또 목극토도 해야 되죠. 극도 해야 되죠. 힘이 없기 때문에 토를 제대로 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력해지죠. 무기력해진다. 너무 극을 받아서 무기력하고 내가 또
이 극을 하기에도 내가 힘이 딸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력해 주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없어서 어떤 중책을 맡을 수가 없다. 그렇게 보면 무자임 이렇게 보면 되죠. 무자임지는 그렇게 맡아서 일할 능력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참고하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설하고 평주를 한번 볼까요? 설하고 평주를 보면 삼추지목, 삼추는 뭐예요? 신유술이죠. 신유술. 이 세 계절, 가을의 세 계절의 나무는 목성, 나무의 성질은 수렴한다. 수렴은 뭐죠? 기본적이 뭐예요? 나무의 뭐죠? 금의 성질이 금의 성질이 뭐죠? 숙살지기와 수렴이죠. 뭔가 우리가 이 봄에 이 새싹이 자라다가 화의 기운에서 빵 터뜨려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금으로 와서 이것을 움츠려서 뭐다? 과실, 그 열매를 만들어서 실하게 만들어주고 뭐다? 이거를 수렴시켜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더 응축하게 되면 뭐죠? 수가 되는 거죠. 핵심이 이렇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금은 기본적으로 보다 수렴하는 성질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목의 성질이 금이 이 가을의 계절에는 목이 성질이 어떻게 된다? 수렴하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 나이대를 보다 어떻게 돼요? 나이대 간격이 좁아진다고 그러죠. 생기 그 생한 그 생의 기운이 하달 밑으로 내려간다 그 말이죠. 이건 앞에서 제가 목에 설명할 때 이렇게 했어요. 자, 목이 이렇게 있고요. 밑에서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뭐죠? 가지가 있고 나뭇잎이 있어요. 자, 가을철에는 뭐다? 물의 기운이 밑으로 전부 밑으로 내려보낸다. 밑으로. 왜 그런다 그랬죠? 얼어 죽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물이 빠지면서 이 나뭇잎은 어떻게 된다? 낙엽이 된다 그랬죠. 낙엽이. 그렇죠. 그래서 이 물의 기운, 생생한 기운이 이제 추운 겨울에 대비하기 위해서 밑으로 뿌리로 내려보낸다 그랬어요. 이 기운을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보내요. 그래서 생기가 하달 밑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소위 과실이 이성실려라. 이미 금의 기운에서 여기에 있던 과실들이 어떻게 된다? 아주 실하게 됐다 그 말이죠. 실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럴 때 체이 가장 반가운 것은 강한 금의 기운으로 수삭, 이 숫자인가요? 앞에 있어서는 이 숫자를 썼었죠. 이 오자 같은데요.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이나 이 중국어 찾아봐도 이게 특별하게 차이를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숫자가 이 수삭이나 이 수학이나 다른 분 책도 찾아봤는데 같이 쓰이네. 같이 이 숫자가 같이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이 수삭할 때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삭은 이 숫자는 닦을수하고 같이 쓴다.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다듬고 뭐 이렇게 닦고 다듬어진다.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모광 금강. 자, 목이 왕성한데 금이 강하면 득화이제지. 자, 이건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자, 목도 왕하고 금도 강해요. 그럼 뭐죠? 금금목으로 극을 하자고 하지만 목이 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반항을 하죠. 그럼 뭐예요? 서로 싸우겠죠. 그럴 때는 뭐다? 이 금을 좀 눌러줘야 되겠죠. 뭐가? 화로. 화극금이죠. 그래서 득화. 화를 얻어서 이제지. 이의 금을 제압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금을 제압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필성 반드시 상상격국. 상상이니까 상이 두 번이니까 최상이라고 되겠죠. 최상의 격국을 이룰 수가 있다 그 말이죠. 한로절은 한기가 점점 증대되니 한로절 한기 점증. 한로절에는 한기가 점점 증대되니 득화온난. 화를 얻어서 온난하게 하면 그 공덕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생하게 된다 그 말이죠. 생조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생조하는 효과를 이루게 된다. 그렇죠? 공덕이 생조하는 효과를 이루게 된다. 자, 한로절에서 아까 볼까요? 자,
한로가 여기 있었죠. 한로절부터는 차가워진가 봐요. 이거 차가워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화의 기운이 필요하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되겠죠. 용수, 이화금. 자, 금의 계절에 자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자 수를 쓰면 어떻게 되냐? 차갑죠. 화가 기운이 필요하고 여기서 화가 좀 필요하다 했죠. 화로 이 금금목을 하는 것을 금을 좀 제압을 해주면 좋다고 그랬죠. 그런데 수를 쓰면은 금생수로 금의 기운을 설기시키고 수생목으로 이렇게 생도해 줄 수 있겠죠. 이런 거 이야기 이제 볼게요. 자, 용수, 수를 쓰는 경우에는 이 화금이라는 것은 금을 설기시킨다 그 말이에요. 화라고 하는 것은 금생수로 화의 기운을 설기시키고 그런 경우에도 분리, 화를 떠날 수가 없다. 화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해주는 것을 떠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불능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전자죠. 용수 오로지 수만을 쓸 수도 없고 역 또한 불능 전용 토야라 토만도 쓸 수가 없다. 그렇지? 오로지 이 수만을 쓸 수도 없고 또 토만을 쓸 수도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도 화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되겠죠. 자, 우리가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면요. 자, 목은 있는데 이 목이 뭐다? 가을철에 금의 기운을 깔고 있는 목이다. 신유술. 그러면은 일단 차가우니까 뭐가 있어요? 이게 목이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가을철의 금을 강하기 때문에 금금목을 하겠죠. 그래서 이 목을 제압을 할 것이다. 그러면 금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받는 거죠. 금이 금금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 화가 있어서 그걸 좀 해주면 간섭을 좀 덜하게 해줄 수 있겠죠. 눌러주면 그렇게 보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오행 갖고 이야기해 볼까요? 목이 있다. 그럼 뭐죠? 목이 많아지면은 금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금금목으로 해서 목이 어떻게 해요? 자재. 아까 그 자재가 이 제목으로 만들 수 있는 금이 강하기 때문에 나무가 좀 많아도 어떻게 된다? 이거를 쓸모 있는 이 제목으로 만들 수 있죠. 나무를. 그래서 좋다. 화는 좋다 그랬죠. 그 다음에 목화 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토가 있으면 토생금을 해서 금의 기운을 강하기 때문에 안 좋다 했죠. 화가 또 화생토로 해서 화의 기운을 설계시켜 버리니까 화생토 토생금으로 가기 때문에 안 좋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여기 보이는 토가 있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화가 금을 극하는 것을 못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화극금을 억제해 버리고 화의 기운을 설계시켜 가지고 오히려 금을 생조해 가지고 금의 기운을 키워서 금금목으로 더 스트레스 주니까 토는 안 좋을 것 같아요. 토는 목과 토, 금. 자, 금의 기운이 강하면 역시 안 좋겠죠. 너무 목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니까. 자, 수는 금생수 수생목을 하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토에 관해서 이야기한 게 있었나요? 자, 보시면 수만도 쓸 수 없고 토만도 쓸 수 없다고 그랬죠. 자, 토에 관한 이야기 앞에서 나온 게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 토후죽 토후 무자임지능. 토가 너무 많으면 이 목 입장에서는 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런 부분을 연상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충분히 보면은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